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캥거루로 하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선 어떤 건물들이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 가운데에 뭔가 이런 천막 같은 거를 모델링 한다. 이런 걸 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하고선 하는 거고요. 우선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뭔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쪽 이런 점들을 고정한 채로 어떤 천막이 만들어지는 것. 네, 그런 걸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결과를 다 해놔가지고 그렇긴 한데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어떤 컨텍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링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냥 박스 치시고 이렇게 쭉쭉 올리시면은 이런 거 주변 되고요. 이제 그거를 저는 컨텍스트라는 레이어에 다 담아놨고요. 이렇게 껐다 키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레이어 컬러 뭐 하셔서 얘네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색깔을 뭐 좀 더 눈에 안 띄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모두 다 이제 포인트만 받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뭐 각각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포인트를 받게 돼 있고요. 이걸 일단 지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시면 이렇게 매달리는 포인트가 있었죠? 걔네를 이제 앵커라고 할게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여기 뭐 여기도 하시고 싶으면 해도 되고, 여기 뭐 아예 다 해볼까요? 조금 다르게.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한번 포인트 명령한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은 그 바로 이전에 커맨드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스냅 잡히는 거는 항상 여기 오 스냅이라 쓰여 있는 거, 이거 온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잡히는 게 엔드이기 때문에 엔드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찍으셔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안 돼 있어도 찍히긴 하는데 나중에 그 관리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그냥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얘네를 여기 포인트 이 컴포넌트 있죠? 이 파라미터에서 포인트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 하시면 되고, 뭐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서 포인트 치셔도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멀티플 포인트 누르시고, 이 찍으실 때 항상 순서를 그 유념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 2, 3, 4 뭐 이렇게 막 중구난방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것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서 맞추셔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선 보이실 거예요. 셋, 넷, 네, 쭉쭉 네 여기 하시고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어떤 좀 그 손으로 하는 걸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하고, 뭐 나중에는 여기다 뭐 이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받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천막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 서페이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캥거루 자체가 조금 메쉬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메쉬를 이 포인트로부터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할 때는 여기 메쉬로 들어가셔서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이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포인트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조금 이 모양이 이상하긴 하네요.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조금 이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생기는 그런 메쉬를 상성하게 되는 알고리즘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빼도록 할게요. 이거 좀 거슬리니까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렇게 찍으시고, 어 이제 이런 레이어 관리할 때 아까 이렇게 컨텍스트 같은 애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니까 여기 레이어에서 이 점수 모양 누르시면은 더 이상 클릭 안 되고요. 얘네도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잠가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보셨을 때 조금 감을 잡으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 커다란 덩어리들로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은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게 다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천 조각이라고 하면은 그 막 그냥 세 개의 커다란 조각으로 돼서 뭐 이런 뒤 흐름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적당한 수준의 삼각형으로 뭐 쪼개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캥거루 탭에 들어가셔서 이게 심플리 메시가 아니군요. 네, 리파인 이 부분 누르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겹쳐서 그런데 이거 빼고 레벨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펜을 하셔서 2하고 3하고 이렇게 4하고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게 많아질수록 이게 개수가 많아지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뒤에 사실 캥거루가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계산 부하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적정량을 구한다는 게 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또 개인 컴퓨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얘네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지지 않았죠. 이제 또 다른 앵커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기둥, 뭐 포스트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여기는 안 내려가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는 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확한 포스트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각형들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캥거루가 작동한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4에서 예를 들어 5로 바꾼다. 그럼 이 포인트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다 여러분 맨 처음 찍으셨는데 막 어떤 이유로 뭐 4로 바꿨다 하면 이제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은 사실 한번 정하신 다음에 바꾸면은 여기 포인트 찍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찍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했고요. 색깔도 뭐 조금 바꿔서 해놨고요. 그걸 찍기 위해서 우선 이 선들을 뽑으면 되겠죠. 왜냐면 선들의 이제 끝점이 그 앵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항상 메쉬에 대한 건 메쉬에 대한 거, 뭐 서페이스에 대한 건 서페이스에 대한 거 이런 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네, 여기 메쉬 엣지 이거 앞에서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은 이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뭐 바깥쪽에 이거 다 나오는데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더미 레이어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테스트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테스트라 쓰셔야 되고 본인 뭐 편의상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하고 베이크 하고 이제 선들 되거든요. 다시 레이어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 찍을게요. 뭐 원하시는데 그냥 찍으시면 돼요. 여기 하나 찍고 아까 두 개 찍었는데 이번엔 세 개 해볼게요. 아까요 이렇게 하고 세 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레이어에서 우클릭하셔서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은 네 이제 커브들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뭐냐면은 얘네도 이제 앵커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얘네가 쭉 하고 떨어져도 얘네 부분이랑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랑 바깥쪽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얘네 잠시 켜주시고 셋 멀티플 포인트 하셔서 뭐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생각해 여기 위에서 했었군요. 얘네가 있으니까 쟤는 안 해도 되고. 네, 그럼 얘는 다시 할게요. 얘네는 이 안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들어온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메시 들어와 있고 이제 각각 컨스트레인들을 이제 걸어주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처진다는 현상, 그거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하나로 할게요. 그래서 메시에 각 그 점에서 로드가 작용한다 해서 저는 이거 메시 로드 컴포넌트 이걸로 할 거고요. 뭐 이거랑 그 여기 중력 부분 로드랑 이거 아까 했던 거 차이를 보시면은 얘는 그냥 한 방향 지루만 하지만 얘는 그 메시 노멀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구조적인 지식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게 올바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보시면서 네,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마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가 아까 처지면서 사실 이쪽이 탄성을 이 바깥쪽에 주지 않으면은 얘네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 부분 얘네가 움직일 수 있게 연결을 해주고요. 근데 1이면은 1이라고 써있는 건 결국엔 이 길이 자체가 그냥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뭐 여긴 처지고 여기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넘버 슬라이더가 그냥 숫자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는 방법 0, 점점, 그러니까 모 점점 가운데 숫자 점점 뭐 1 이렇게 하면은 아래 범위, 위에 범위, 그리고 현재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맨 밑에 0이고 맨 위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길이가 얼마만큼 이제 줄어들지 이거 스트렝스는 이제 각각 힘의 관계에서 얘가 얼마나 세게 작용할지 이런 거였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 안쪽 이 격자들도 조금 뭐 몽글몽글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넣어주시고 얘는 뭐 따로 길이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힘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렇게 돼 있고 중력 작용하고 그리고 네 여기 끝에 부분이 이제 앵커가 돼야겠죠. 그래서 앵커 누르셔서 뭐 아까 보셨듯이 XYZ 방향으로 이렇게 어디로만 고정하게 되겠지만 저희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여기는 무조건 고정이니까 넣어주시고 이거 나중에 해서 혹시 여기 막 끝에 흘러내리거나 이러면은 이 스트렝스를 좀 더 세게 해주시면은 안 그럴 거예요. 뭐 물론 지금도 아마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태 봤지만 사실 제가 넘어갔던 거지만 쇼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따가 여기다 연결할 건데 이 데이터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면은 나중에 여기 이 꼴 5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뭐 메시도 나오고 아니면 이 선에 대한 게 있으니까 또 선도 나오고 뭐 이거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데 얘를 맨 위에다 넣으면은 여기 이 복잡한 데이터 중에 결국엔 이 최종으로 형성된 메시 형태만 꺼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트와인이라고 여기 세트에 여기 들어가시면 있는 이 컴포넌트 있는데 얘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얘네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제가 이게 다 할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플래튼 하면 맨 위에 이거 뭐 지금도 약간 보이긴 하시죠? 메쉬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쉬 결과물만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끝에 여기 얘네 끝에 들에 대한 앵커 정의되어 있고 여기 중간 부분 앵커
이거고 연결해 볼게요. 한 다음에 이거 돌리면은 앞에 케이스가 그렇구나. 여기 네 끄고 얘도 끄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완성이 됐죠. 아까 원했던 여기 네 여기 끝에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늘어나고 뭐 여기는 약간 좀 탄성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 실시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예를 들어 난 여기가 좀 더 솟구치게 하고 싶다. 사실 아까도 그렇긴 했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앵커 할 때 아까는 타겟이란 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타겟이랑 고정해야 되는 점이랑 똑같은데 얘가 올라가겠다, 얘가 올라가겠다, 얘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얘랑 똑같은 거를 뭐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타겟이 움직이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지금 이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지금 0, 1, 2번이라는 포인트면은 걔 각각 대응되는 똑같이 복사된 0, 1, 2번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0번이 여기로 갔다, 1번이 여기로 갔다, 2번이 여기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얘가 어쨌든 뭐 사실 저도 항상 찍을 때마다 기억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0,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얘도 0, 1이겠죠. 지금 현 상태는. 근데 이제 그 얘네 둘 다 여기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바꿔도 사실 이렇게 하면 작동 안 될 텐데 네, 결국에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타겟이랑 그 요거 원래 로케이션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복사한 이 친구를 우클릭해서 internalize라는 거를 해요. 이게 내재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친구들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지만 얘는 따로 이제 새로운 유니크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올려볼게요.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고 뭐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좀 보기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뭐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아까는 표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 그럼 여기를 바닥이라 하고 이거 기둥이라 할게요. 기둥이 그럼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옆 포인트에서 옆 포인트까지 이은 직선이 있으면은 뭐 얘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꺾어도 되겠지만 뭐 저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쭉 이주하고 내려간다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이 이거는 좀 그래사퍼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은 위에 포인트에서 아래 포인트로 이거겠죠? 그래서 위에 포인트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아래가 돼서 일단 여기 둘이 됐어요. 근데 우린 여기 바닥까지 와야 되니까 이거를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냥 익스텐드를 할게요. 그래서 익스텐드라는 게 이제 여기 시작도 늘리고 끝에 늘린다 이런 건데 여기 나머지 타입은 뭐 이 끝에에서 라인을 늘릴 거냐 아크로 할 거냐 아니면 좀 스무스하게 늘릴 거냐 이런 건데 저희는 지금 스타트 부분 늘릴 필요 없으니까 0으로 하고 일단 끌게요. 엔드 부분을 뭐 1000 아이고 이게 유닛이 그래가지고 그랬네요. 엄청 길어졌네요. 100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항상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려는 걸 잘 생각해가지고 바닥에 딱 닿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닥에 닿기보다 뭐 예를 들어 한 10mm 정도 길게 하고
이 바닥에 해당하는 거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좀 이해 잘 안 가실 테지만 그냥 그 시연 삼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XY 플레인 바닥이랑 닿게 하면은 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건 좀 그런데 네, 여기가 이제 바닥이랑 닿는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터라는 컴포넌트를 쓰면은 네 얘는 또 그게 다이나모에서는 포인트를 받는데 얘는 뭐 파라미터를 받아서 네, 어제 커브라는 게 또 파라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0부터 1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 뭐 0.6이다 이렇게 하면은 0.6의 위치에서 자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씩 나올 거예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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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지우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파라메틱 모델링이니까 뭐 이것 좀 사실 이제는 늘려도 상관없는데 쭉 늘려놓고 이제 이 앵커를 이렇게 바꿔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거 변형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모델링 할 때는 뭐 이런 관 같은 애 갖다가 이제 잘라서 기둥 만들고 얘는 이제 아마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펼쳐서 뭐 그런 조금 비닐 같은 애한테 붙이신 다음에 이런 점들에 놓고 이거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늘리고 이러면은 아마 이 형태로 나올 거예요. 아니 뭐 비닐이 안 되면 좀 적당한 그 재료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시고 그럼 뭐 결국 두 가지죠. 얘는 표준부재 쓸 거니까 길이만 알면 되고 기둥이요. 기둥은 표준부재니까 여기 길이만 알면 되고 여기 위에 얘는 펼쳐야겠죠? 그래서 그거 해볼게요.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다가 length라고 치시면은 커브에 length 아래 있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오죠. 뭐 그럼 얘는 66mm, 얘는 몇, 얘는 몇.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엑셀 테이블로 뭐 이렇게 잘 하면은 나중에 살 때 뭐 총 몇 개 사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근데 얘가 어떤 애가 대응이고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 알려면은 원래 맨 처음 이거 찍을 때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뭐 0, 1, 2 이 순서가 이제 돼 있었어야 이것도 똑같은 이제 순서 대응으로 0,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다루긴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 지붕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이제 어느 정도 모양 잡아서 좀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좀 잘 안 되네요. 네, 해보시고 네, 뭐 그냥 예쁘다 칠게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펼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잠깐 해봤는데 이 두 개의 세트를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캥거루 가셔가지고 이거 스트리퍼랑 그 언롤러 그래서 이 메시들을 한 줄 한 줄 이게 쪼개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한 줄이 아니고 뭐 얘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세트로 해서 줄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줄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언롤러 이렇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네, 그 방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얘네를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게 있어요. 뭐 이제 커다란 걸 하신다면 이 방향이 맞기도 하겠지만 디포메이션이 별로 없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어쨌든 여기 이렇게 엔터와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 들어왔지만 결국에 메뉴에는 아까 그 메쉬만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하시고 뭐 레이어 관리 뭐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베이크를 하세요. 여기 가져오면은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그 저번에 서페이스 부분에서 스매시나 이런 거는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인풋 자체가 폴리 서페이스나 아니면 뭐 이런 거거든요. 서페이스. 그러니까 얘는 클릭하시면 메쉬라고 뜨죠. 메쉬랑 서페이싱이 다른 거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명령을 써야 되는데 그 스퀴시라는 걸 치시면은 네, 뭐 나오죠? 이거 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은 여기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네요. 네, 다시 네, 됐네요.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펼친 형상이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긴 했을 거예요. 뭐 여기 풀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모형 만드는 수준에서는 아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있고 이제 그 위치들 잘 찝어가지고 뭐 여기 끝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중간 부분 약간 티가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까 막대기 이렇게 꼽으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노랑 그래스하퍼 부분 조금 많은 부분을 이제 2주 만에 2, 3주 만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냥 큰 시나리오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맛보기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정도는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심화하자면 뭐 더 할 수 있는데 뭐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라이노 그래스하퍼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과제 조금 봤던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코멘트 같은 거 이제 해드리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